자, 한국에 일본에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야단입니다. 자, 100년을 두면 오염수가 희석될 건데 왜 방류를 하느냐는 논란이 일본 내부에서도 있습니다. 자, 일본이 그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 우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라는 부분이 과학적 측정의 결과 속에서 우려가 나와야지. 과학 측정은 별개로 하고 우려가 나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정부가 이 오염수 방류 부분에 대한 측정해서 국민 앞에 알려야 된다 라는 부분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도 일본 측 계획대로 오염수를 방출하고 있는지 그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간에 한국의 소금, 천일염도 지금 오염수 방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자, 일본에서 방류된 오염수가 중간에 일본 열도가 막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으로 갔다가 그것이 다시 제주도로 돌아서 오는 데는 2년에서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넓고 넓은 태평양 바다에서 그 방류된 오염수가 충분히 희석될 거라고 보고 있고, 유입될 경우에도 우리 해역의 현재 삼중수소 농도의 10만 분의 1 정도다. 그래서 삼중수소 자체는 물과 같은 수분이에요. 그래서 천일염을 만들 때는 바닷물을 정발시키는데 그때 물이 정발될 때 삼중수소도 물과 함께 공기 중으로 나라가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우려된다고 하니까 이걸 갖다가 계속 측정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측정해서 방사능이 높아졌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 총량이 153만 리터라는데 태평양에 그야말로 침 한 번 뱉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태평양으로 해류상으로 보면 태평양 중앙으로 들어가 가지고 돌고 돌아서 제주와 바다를 통해서 다시 한국의 남해안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떤 지금 과학적인 수치에서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오염수 방류 후에 방사능 측정기가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중국의 검색 사이트에 방사능 측정기 검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국민들이 굉장히 호들갑을 떨고 있다.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한국에는 한 초밥집 사장이 방사능 측정기 공부 중이다. 나부터 확신이 서야 판매할 수 있다. 호들갑을 떨고 오바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저는 윤 정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윤 정권이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합니다. 비판이 훨씬 많죠. 그렇지만 아닌 거는 아닌 거죠. 지금 일본의 방류 오염수가 한국에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현재까지 없고 태평양에서 굉장히 희석이 되겠죠. 일본에 방류된 오염수에서 삼중수소가 배출 기준치 10배 이상 초과할 정도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자, 그 농도는 62만 베크럴이다. 그래서 도쿄전력은 이런 다액종 제거 설비라는 알프스라는 이런 장치를 갖다 통해서 이 처리수를 바닷물로 충분히 희석해서 방류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배출 기준치의 40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한 후 방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일본에서 방류된 오염수가 일본의 해류의 특징은 일본 동쪽 편은 쿠르시오 해류가 가는데 그것은 태평양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실종된 청년이 일본 동쪽 와카야마 해안에서 바다로 혹시 떨어졌다면 먼 태평양으로 쓸려갔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4, 5년 뒤에 온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때 삼중수소 농도는 평상 바닷물 수준인 0.1 베크럴에 10만 분의 1 수준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이 정도는 측정조차 불가능한 아주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중수소 농도가 한국에 올 때쯤에는 평상 수준보다 훨씬 낮아지는 것은 태평양의 거대한 바닷물에 희석되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2011년에 바로 후쿠시마 원전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창기에 무방비로 바다로 방출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한국에 영향을 미칠 거다 우려를 했지만은 우리나라 연안에서 전혀 관찰된 사실이 없어요. 원자력위원회와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나라 해역 200개의 측정점을 둬가지고 최대 월 3회, 최소 연 1회 주기적으로 해양 방사능을 측정하는데 측정 대상 방사능 물질은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삼중수소 등 주요 방사성 핵 종류예요. 그리고 표층수와 심층수 등 이 측정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바다 표면과 깊숙한데서 다 하는데 2011년 이후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금까지 바닷물의 세슘 농도 수준은 전혀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 아주 낮은 수준의 미미한 세슘조차도 감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쿠시마가 위치적으로 한국과 앞에 있다고 그것이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완전히 사기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후쿠시마에 비해서 이번에 중국에 지금 공격형 핵 잠수함이 침몰됐다면 그것은 곧바로 한국으로 바로 오는 해류입니다. 4, 5년 뒤가 아니라요. 거기서 핵 잠수함이 침몰되면 지금 바렌츠 등에 침몰된 구소련 러시아의 핵 잠수함에서 아직도 방사능 물질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깊은 심해에 빠진 핵 잠수함을 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잠수함에 있는 이 원자로에서 계속 방사능 물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해라는 것은 좀 큰 호수와 같은 작은 내의 바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해 바다에서 얕은 곳에서 중국의 핵 잠수함이 가라앉아 있다면 거기서 앞으로 장기간 방사능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방사능 물질이 지금 영향을 지속적으로 우리 서해에 미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뭐 해류가 바로 오지요? 곧바로 오지요? 그래서 뭐 4년, 5년 돌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곧바로 지금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에 대한 부분인지 중국의 핵 잠수함에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인지를 어차피 미미할 거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다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야 책임도 물을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어요? 중국 건지 일본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 잠수함이 일단 핵 잠수함이 침몰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침몰했다면 거기에서 중국을 보고 인양하라고 요구해야죠. 바닷물에 담가 놓지 말고 인양해서 처리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야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일본에 방류되고 있는 오염수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 사실상 과학적으로는 거의 없는데도 난리를 치고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잖아요. 중국의 핵 잠수함이 서해 앞바다에 침몰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을 할 만큼 이 컨펌을 받은 부분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중국의 핵 잠수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지금 먼 태평양으로 쓸려갔다가 4, 5년 뒤에 돌아오는 후쿠시마 방류된 오염수의 이 회기에 대한 우려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야당이나 침묵하고 있어요? 내가 평소 윤석열 정권을 편견을 들고 그 따까리 역할이나 하는 사람이라면 어제 누가 나보고 공격을 했대요. 왜 일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중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냐. 뻔하지요. 그 사람의 어느 편인지.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 양심에 비추어서 윤 정권의 문제들, 윤 정권의 의문들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공정하게 제기해 온 사람이에요.
나는 여야를 따지지 않고 누구한테 붙어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방송을 오랫동안 들은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자, 그런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리상으로 가깝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국민을 갖다가 선동하고 자극시켜서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 멍청한 사람들이 거기 동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다면 우리 바로 코앞에 중국의 핵 잠수함이 빠졌으면 거기서 방출될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왜 다 침묵하고 있어요? 사실 여부부터 빨리 가리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사능 물질을요. 그래서 사람이 진정으로 진보고 더 나아가서 정의를 지향한다 하면 좀 논리적으로 옳은 짓거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 재앙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800